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의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 뭐 최대 이슈라고 하면 역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이제 뒷정리 또 평가까지 아우른다면 대통령의 한미동맹 70주년 방문이 될 텐데, 우선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. 홍 기자님.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요? 국빈 방문 이후에. 뭐 저번주처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그런 그런 또 논란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항상 있어왔죠. 그러니까 논란은 일단 피해야 된다. 이제 뭐 그게 없으면 네. 그게 없으면 나름대로 지금 한미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이 뭐 몇 년 만이죠? 제가 그건 좀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12년 만입니다. 네, 국빈 방문이라고 이명박 하는 거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 경제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배터리 뭐 2차 전지나 그렇습니다. 반도체나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사랑의 배터리. 우리 참 네, 맥락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. 듣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사랑의 배터리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갑자기 무슨 관계가 있나? 배터리가 2차 전지거든요. 아니 근데 그거랑 사랑의 배터리랑 무슨 관계 있어요?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또 IRA법 뭐 많은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. 원전도 있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발언 때문에. 자, 그런데 일단 뭐 일정들이 많습니다. 하버드 대학도 가고 또 조지프 나이 교수하고 또 대담도 하고 MIT도 방문하는데, 이번 방문에서 지지율과 관련해서 볼 때 가장 연관성이 높다, 어떤 성과를 올리더라도 여기서 올려야 된다, 뭐가 될까요? 근데 이게 그 과거에도 이 해외 순방을 가면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게 뭐 거기서 뭔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뭐 양국 정상의 발표 뭐 그게 있으면 참 좋죠. 참 좋은데 그게 발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발표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 그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다. 이 정도 수준의 발표지,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협력의 이야기지. 구체적으로 뭐 감세가 몇 프로고 뭐고 뭐 그거 하러 간 건 아니죠. 그거 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제 후속 작업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있을 그거겠지만, 그럼 또 이제 뭐가 발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그거는 뭐 한미 간 정상, 물 밑에서 협력을 할 테니까, 조율을 하고 있을 테니까,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, 뭐 어쨌든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? 안보는 너무 또 당연시 되는 것이고, 결국 지지율이 됐던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에 대한 평가는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봐야 되겠죠. 경제 쪽에 초점인데, 지금도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중국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 최근에 이제 발언이 파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상당히 강력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. 뭐 러시아나 중국을 향해서 경고하는 발언이 나오겠죠.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여론 흘러가는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또 올라가기는 했지만 4%포인트 올라가서 31%가 되긴 했지만, 또 더 이상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최근에 보면은 이유가 되는 게 홍 기자님이 외교입니다. 외교가 부정적인 평가로 많이 올라가는데, 이게 뭐 큰 이유가 뭐 발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? 한일 관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. 대일 외교 여파.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뭐 수산물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죠. 일본 교과서 외국이나 야스쿠니 신사.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갤럽 문항에서 뭐가 문제냐 뭐 하실 때 뭐가 이제 이게
이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건 뭐 별로 신경 쓸 문항은 아니라고 봐요. 아,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외교고 네.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외교인데 저는 네. 일반 응답자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때 외교라고 대답한다고 봐요. 머릿속에 잘한 것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요즘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니까. 그냥 외교 최근에 외교 관련됐으니까. 뭐 잘하나 뭐 외교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 대미 관계 뭐 중국, 러시아, 뭐 일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한다는 분들도 뭐 지금 국제 관계에서 뭐 윤 대통령이 뭔가에 뭐 그걸 했네 뭐 그러고 잘못 탓한다는 분들도 방금 얘기한 반일 문제, 반일 감정과 관련해서 뭐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 구체적인 거는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라는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, 사실. 그냥 두리뭉실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죠. 외교일 거야. 그렇죠. 자, 근데 홍 기자님, 뭐 미국 관계 또 일본 관계는 그렇더라도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하고 굳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미국 방문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, 또 파장이 되는 거, 이것도 여론에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요? 글쎄요, 뭐 저는 그것도 뭐 각자의 지지층 간의 여야 지지층 간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.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. 예.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그 호감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그러면은 아마 지지율에 영향이 많이 있을 그렇죠. 거예요. 근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그 호감도에서 최하순위 있는 그렇죠, 나라들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에요. 맞습니다. 북중러입니다. 북중러가 가장 호감도가 낮은 우리나라 국민들에서의 호감도를 보면 가장 낮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의 뭔가의 그 어떤 외교적인 그 이 갈등이 이제 뭐 그 수면 위로 와 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럴까? 저는 그건 약간 좀 이해는 잘 안 가요.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괜히 뭐 그런 외교적으로 아니 외교적으로 하기보다 군사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그 위협감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있느냐? 지금 야당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더라? 뭐 초보 대통령이 이게 말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갖고선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 반응을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볼지 아니면은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을 호의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든다?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왜 북한 야당에서 러시아와 중국 편을 들어야 되지?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는데 그건 좀 이쪽에서는 아무리 뭐 사사 건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야당의 몫이니까 야당이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웬만한 그 어떤 그 국내적인 사안이나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의 뭐 중립 성향의 중도 성향의 또 유권자들이 응답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하는 지적 중에 하나는 중국과 뭐 경제 관계도 좀 걸려 있고 또 러시아도 경제 관련에다가 또 뭐 북한과의 관련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 걸려 있는데 굳이 뭐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은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.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. 미국하고 사실 경제 관계로 치면 미국이 가장 세죠. 대한민국이. 그리고 뭐 일본하고도 뭐 굳이 뭐 해갖고서는 그때 이제 반도체 뭐 공정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중국하고도 뭐 경제 우리가 이제 많이 수출하는 애가 중국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. 근데 그런 거는 현실에 없어요. 그런 거는 현실 없어요. 현실적이지 않다. 현실적이지 않죠. 아니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거의 파탄지기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수출과 관련돼서 미국이 계속 그 이제 이 뭔가 우리나라의 경고성 발언 압박을 한 거는 그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나 이쪽하고 더 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감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. 견제 심리가 나온 거잖아요. 반대로 일본은 분명하게 미국 편인데 한국은
미국 편이니 아니면 중국 편이니 러시아 편이니 뭐야 니들은.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네. 항상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를 해요. 아하. 선택을 강요해. 근데 이제 그 뭐 중도층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예.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비현실적이다. 그거는 현실이 없어요. 그거는 현실이 없어요. 현실이 그런 게 있으면야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선택하면 되죠. 아하. 바보입니까? 왜 그럼 선택을 하겠어요? 우리의 주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를 했어요. 근데 거기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제 줄타기를 했던. 예. 그래서 줄타기 외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거지.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겠죠. 그 순간에 또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네. 그렇다고 그 현실이 없는 그런 소리 이쪽하고도 잘 지내고 저쪽하고도 잘 지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. 예, 네. 알겠습니다. 끝으로 홍 기자님, 여튼 대통령의 미국 방문, 우리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 순방 효과라는 것도 있고. 또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할 때 미국 방문을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고 또 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갔을 때 지지율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탬이 될까요? 저는 지지율은 잊어버리고 외교관계 잊어버려라. 잊어버리고 외교관계 열중하는 게 낫죠. 아하. 지지율과 관련돼서 외교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있습니까? 그건 없죠. 없다. 그건 해답이 없고 예. 오히려 이제 그 부분하고는 지지율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략적인 선택과 뭐 그거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예. 지지율과 관련돼서는 국민 앞에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. 소통을. 네.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네요.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네. 거.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련 발언도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수상하게 설명을 그러네요. 해주고 뭐 이제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홍 기자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후에 외교 관계자가 좀 더 친절하게 소상하게 일문일답을 받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자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? 그런데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예. 우리의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외교가 어린나라 그건 또 시시콜콜 다 밝혀가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.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 미주알 고주알 할 수가 없다.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를 뭐 미주알 고주알 국민 앞에서 뭘 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거죠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관련된 발언도 예.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죠. 다 쉽지가 구체적인 않다. 얘기하는데 뭐 일말의 큰 틀에서는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. 근데 예. 아무 말도 안 하는 그거는 좀 약간 국민들로 하여금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. 알겠습니다. 적절한 또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통은 필요하다는 거. 자,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소통하는 유튜브 방송 여론 고수 홍영림 기자 배종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